네, 이제 3장 들어가면서 순서도 그리기와 HTML 화면 만들기 이것만 한번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이제 끝말잇기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순서도 그리기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하면 너무 분량이 길어지니까 순서도 그리기랑 HTML 화면 만들기 이 두 챕터만 따로 동영상 빼고 그 다음에 게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동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장에서 기본적인 문법들을 다 배워보았는데요. 앞으로 그 문법들을 까먹을 때마다 2장에 가서 다시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예, 그렇다고 2장에서 배운 문법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3장에서 게임 만들어 보면서 추가적으로 문법들 몇 개 더 2장에서 배운 만큼 더 배울 거예요. 제 책의 그 주요 목표가 많은 입문서 중에서 이제 제 책의 차별점이 단순히 문법만 배워서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는가 거기에 좀 중점을 뒀는데 바로 이런 거 순서도 그리기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프로그래밍 내가 공부해보면서 순서도 그리기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순서도 그리기라는 게 사실 프로그래밍 사고력 기르기 그거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지 꼭 이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려면 순서도를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문자라는 가정하에 시각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순서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앞으로 게임 만들면서 항상 그 전에 먼저 순서도를 먼저 만들고 순서도를 검증한 뒤에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그래서 바로 키보드로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종이 같은 거, 노트 같은 걸 꺼내서 순서도를 먼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프로그래머들 봤는데 프로그래머 중에 순서도 그리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순서도를 그려야 되냐면 그런 이미 프로그래머들은 머릿속으로 순서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를 안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다들 머릿속으로 그 절차 프로그래밍 절차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절차를 바탕으로 코드로 바로 옮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절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습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순서도를 먼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말잇기는 한국인이라면 다들 아시죠? 아마 외국에서도 끝말잇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말잇기를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나는 순서도 그리기 싫다 하면 머릿속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입문자분들은 대부분 막막하실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문법들은 2장에서 다 배웠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한 줄도 코드를 못 적겠나?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절차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서 프로그래밍 사고력이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없어서 하면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항상 머릿속으로 순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절차를 적을 것 같아요. 3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ABC라는 참가자. A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했습니다. B가 트집이라고 말했습니다. C가 집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A가 합체라고 말했습니다. B가 C가 A가 B가 C가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겠죠. 이런 것이 절차예요.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절차들이 모여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면 그게 순서도구가 되고 그걸 코드로 옮기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절차를 세워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세워보셨어도 아주 대단한 것이고 입문자로서는 이게 좋은 출발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을 짜려면 사실 이렇게 막 그냥 절차만 잘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맞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에 맞는 절차. 그래서 일단 절차가 어떤 것인지는 감이 오시죠? 그냥 모든 그 게임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그리고 이렇게 순서도 그리는 게 단순히 웹게임 만들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든 앱을 만들든 데스크탑 프로그램 인공지능 이런 걸 만들든 그럴 때 다 이런 절차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순서도 이렇게 그리는 거는 반드시 이번에 확실히 연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출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절차는 거의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허점들을 다 찾아보면 여기서 3명의 참가자가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3명의 참가자밖에 없을까요? 끝말잇기는 뭐 2명이서 할 수도 있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뭐 10명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A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이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첫 번째 제시어는 마음대로 말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A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했다고 쳤을 때 B라는 사람은 트집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죠. 그럼 뭐 트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말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트로 끝났는데 뭐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단어를 이어서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끝말잇기 틀리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 절차에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런 절차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절차도 간신히 세웠는데 그럼 모든 케이스를 어떻게 고려를 하냐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도 그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고려하지 못한 케이스에서 이제 에러 또는 버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프로그램에 에러가 났다, 버그가 났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했을 때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희의 그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어서 에러와 버그를 최소화하는 거. 아예 없앤다고는 못 말했어요. 아예 없앨 수 있었으면 막 구글, 뭐 유튜브 이런 서버가 터지거나 그런 일도 없겠죠. 그런데 막 구글 같은 큰 회사들도 맨날 서버 터지고 이러는 거 보면 아무리 실력 있는 개발자라도 에러를 100% 없앨 수는 없고, 이 절차를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으니까 너무 완벽해지려고 막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에러를 찾고 그거를 다시 순서대로 보완하고, 요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한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세우고 그 절차의 예외, 버그, 에러 이런 게 발생하면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더 완벽한 절차를 만들고, 그게 프로그래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명의 참가자 있는 이런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4명의 참가자, 이것도 예외는 있겠죠. 항상 4명일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게임을 진행할 때 지금 아까 3명이었을 때는 뭐 이렇게 7가지 절차가 있었다면 4명일 때는 8가지 절차가 나왔죠. 그 다음에 5명일 때는 9가지 절차가 나오고 6명일 때는 10가지 절차가 나오겠죠. 제가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절차는 개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개수가 고정. 이렇게 사람 수에 따라서 막 절차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랑 실제 실행할 때랑 시점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출시 전에 보통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그거를 출시하면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때는 저희가 절차를 막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정된 절차로 해야 된다.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고정된 절차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원칙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모든 가능성을 또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할 리도 없고, 혹시나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했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트집이라고 말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제시어나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나 혹시나 틀린 경우, 이런 것도 다 절차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한 가지만 실수해도 모든이라는 단어는 깨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최대하게 모든에 얼마나 가깝냐,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에 가깝죠. 그리고 설사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외가 발생할 때 얼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프로그래밍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제가 절차를 만들 때 원칙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프로그래밍 절차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 아까처럼 사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막 절차의 개수도 늘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랑 이용자가 할 때는 서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각 절차는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고 써버리면 새 게임을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제시어를 제로초라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그러면 벌써 이 절차 2가 달라져 버리죠. 첫 번째 제시어를 뭘로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A가 첫 번째 제시어를 뭐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게임마다 다 첫 번째 제시어. 그게 뭔가 좀 일반적인 말이죠. 자바스크립트처럼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 좀 일반적인 말, 범용적인 그런 단어. 그래서 어떤 단어를 넣어도 다 첫 번째 제시어가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B, 두 번째 사람. 이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말 쓰지 말고 더 범용적으로 다음 사람 하면 되죠. 다음 순서의 사람. 그럼 얼마나 좋아요? A, B, C, A, B, C, D 또는 A 이렇게 사람 수가 다를 수 있는데 뭐 몇 사람이 있든 다음 사람이라고 하면 다 맞죠. 다음 순서라고 하면 다 맞고 그 사람이 첫 번째 제시어의 끝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제시어가 뭐가 됐든 정답을 말한 거죠. 또는 첫 번째 제시어의 끝 단어와 다른 단어를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경우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 4명, A, 자바스크립트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 넓은 범위로 범용적인 일반적인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항상 같은 내용으로 절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 아까처럼 예외, 틀린 경우를 고려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들로 이렇게 절차를 다 만들고 나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순서도가 제대로 됐나? 그때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 저희가 절차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은 3명, 첫 번째 사람은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하고 그 다음 사람은 뭐 트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사람은 배고파라고 말한다. 이런 예시를 들어서 검사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게임에 몇 명이 참가할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참가자 순서를 정한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말한다. 이게 제시어가 되겠죠. 그 다음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말한다. 절차 4에서 말한 단어가 올바른지 판단한다. 어떻게 판단하죠? 올바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첫 번째 사람 또는 이전 사람이 말한 단어의 가장 끝자리와 그 다음 사람이 말한 단어의 첫 번째 자리가 같으면 그게 끝말잇기 정답이죠. 제대로 끝말잇기 한 거죠. 제로초라고 했는데 마지막 자리 초랑 초밥의 첫 자리 초가 같잖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올바르다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말한다. 이렇게 순서를 넘기는 거고 올바르지 않다면 틀렸다고 표시한다. 게임을 계속 진행한다. 게임 계속 진행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은 게 예를 들어 뭐 4번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방금 이렇게 절차를 세웠다가 뭔가 조금 애매한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절차 세우고 뭔가 좀 애매하네? 애매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절차에는. 왜냐면 애매한 게 있으면 그걸 나중에 코드로 옮길 때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거를 최대한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코드를 작성하다가 코드를 작성할 때 막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서도를 여기다 놓고 코드는 여기다 놓고 요거랑 비교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코드를 토대로 순서도를 토대로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토대로 순서도를 다시 보완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시면 돼요. 몇이나 어떤 이런 거는 일반적인 단어죠.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었으면 원칙 4에 의해서 예시를 들어서 절차를 검증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3명이 참가한다고 치면 3명 되죠. 참가자 순서 ABC나 1, 2, 3 이번에 1, 2, 3이라고 하죠. 1, 2, 3 숫자로 한다 했으니까 1, 2, 3 1번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했다. 다음 사람이 2번 사람이 트집이라고 말했다. 올바른가? 자바스크립트 트집 올바르다. 올바르다면 그 다음 사람 3번 사람이 뭐 집밥 뭐 이런 거 말하겠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지금 예시를 실제로 들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애매한 게, 이게 절차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올바른데, 그 다음 절차는 올바르지 않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뭐 다음으로 한 칸 건너뛰어버리고, 6번에서 8번으로 건너뛰어버리고 이러죠. 6번에서 8번으로 건너뛰어버리기. 이런 식으로 순서도는 이렇게 일자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순서도라는 걸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단어가 올바르지 않으면 일로 가고 올바르면 다시 이렇게 무한 반복. 단어가 계속 올바르면 이렇게 무한 반복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씩 이런 무한 반복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리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일직선으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과 끝은 저는 두 겹의 원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타원들이 이제 절차예요. 그리고 그 절차 사이에는 화살표가 있어서 다음 절차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마름모는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판단. 단어가 올바른가 해서 예, 아니오로 이렇게 화살표가 여러 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저는 특별히 마름모로 나타내요. 꼭 두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개로 갈라져도 돼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두 겹의 원, 타원, 마름모, 화살표, 그 다음에 나중에 두 겹의 네모도 나오는데 그건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참고로 순서도를 뭐 정해진 국제적인 규칙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제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만들면 되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 있죠. 이런 원칙. 이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이 원칙도 여러분들이 세우셔도 되는데 아직 입문자 입장에서는 원칙까지 세우기 어려우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세워드린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여서 이 원칙보다 나만의 원칙을 좀 세우고 싶다, 그게 더 편한 것 같다 하시면 그렇게 원칙을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순서도 그리는 거, 그런 거 연습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순서도를 할 건데 또 막상 순서도만 그리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는 프로그램 배웠으니까 코드도 쳐봐야 되는데, 그래서 순서도 그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코드를 치면서, 코드를 칠 때도 순서도를 보완할 수 있다 그랬죠. 한번 코드를 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